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민간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걸로 보이는데요.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주요 내용들 송효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이번 공급 대책의 주요 골자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직전 정부가 공공주도의 공급 방안을 추진했다면 현 정부는 민간 주도로 수요가 많은 도심 역세권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기존 주택 공급의 한계는 한마디로 수요자 의견을 무시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공에만 자격을 주던 것을 이제는 민간에 확대를 해서 도심 내에서 창의적인 주거와 업무용 건축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부담금의 현행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와 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재건축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조 안정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에서 4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평가 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적으로 받아왔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정비 사업을 시행할 경우 임대주택을 기부채 납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높여주는 인센티브는 주거지역은 물론 준공업 지역에서도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기부채 납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공공에서만 추진할 수 있는 도심복합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도심복합 사업 유형도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투자회사 등 민간이 주체가 돼 도심과 역세권 등에서 고밀도 복합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해주고 필요하면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을 신설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신규 택지는 철도역 반경을 계산해 초역세권과 역세권, 배후지역 등으로 나눠 개발 밀도를 높이는 컴팩트 시티 컨셉트로 개발됩니다. 또한 택지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광역교통사업과 훼손지 복구사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 용역을 거쳐 오는 2024년 재정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민간의 정비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에도 통합심의가 도입되며 공공정비사업과 일반주택사업에는 통합심의가 의무화됩니다. 이번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지역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대해 큰 폭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30년 이상 된 일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저희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정밀 안전 진단을 면제해 주기를 이제 상당히 고대했는데 면제해 준다는 그런 정책도 없고 이제 단순히 이제 구조 안전 항목을 50%에서 40-40%로 완화를 해줄 계획이다. 이렇게만 나와가지고 사실 굉장히 실망스럽기는 합니다. 어차피 연내에는 국토부에서 발표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국토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행정조치와 입법사항에 대해 연내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역별 편차와 기대감이 다른 만큼 원활한 공급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네, 집중호우로 인해 연기됐던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요 내용과 함께 실효성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 소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먼저 발표된 주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70만 호 공급과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이제 도심 공급 확대를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나온 내용 먼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관련해서 혹평을 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다른 국민들 평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벌써 비판 댓글들이 달리고 있더라고요. 총평을 하자면은 불협화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주요 내용이 신규 주택을 5년 동안 270만 호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지금 이 부동산 대세 하락기인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부동산 대세 하락기에는 신규 주택들에 대한 수요도 얼어붙거든요. 실제로 지금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 사실 이거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그 여름에 겨울옷을 팔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최근에 집중호우 때 반지하 거주 가구의 피해가 좀 심각했는데요. 공급 계획에 반지하 대책도 포함이 됐는데 급하게 나온 대책인 만큼 추가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부동산 대책 또 하나 특징이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제대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대책이 없어요. 첫 번째, 실태조사.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재해 우려 구역 즉시 지원. 이거는 이 문장으로 설명을 끝내고 있어요. 재해 취약 주택은 우선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지하 등은 커뮤니티 시설로 용도 변경 추진. 구체적이지가 않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위험 지역 정비 및 주거 지원 강화. 이것도 문장이 단순합니다. 재해 위험 해소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를 활성화하되 세입자 주거 지원 강화 방안 적극 마련. 당연히 적극 마련해야 되죠. 이건 하나만 한 소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다음이 신규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반지하 주택을 근절하겠다는 서울시 의견에 대응한 걸로 보이는데요. 설명이 다만 이렇게 끝납니다. 재취약 주택에 대한 인허가 제한 강화 여부는 주거복지망 확대 여력, 주거취약계층 주요 수요 등을 입체적으로 고려. 이건 당연히 입체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문장들을 자꾸 썼지 구체적이지 않지 하고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보고서 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재취약 주택 거주자 주거 지원 종합 방안 마련 연내에 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은 재취약 주택, 그러니까 반지하 주택 등 거주자 주거 지원 대책이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인 거예요.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 이제 5개년 계획입니다. 윤 정부 임기 동안 펼쳐나갈 계획이란 건데 방향성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70만 호를 어떻게 공급할 건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제대로. 가령 공급 사업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정비 사업 등, 공공택지 등, 그리고 기타 사업으로 분류를 해요. 근데 여기서 기타 사업이라는 게 너무나도 모호합니다. 그냥 일반 주택을 가진 분들이 소위 말하는 빌라 등을 알아서 짓는 부분을 말하는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의 공급 계획이 절반 정도를 배치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민간에서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컨트롤이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강제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엄격히 따지면은 정비 사업 등으로 분류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작성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머쓱했나 봐요. 그래서 각주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국민 요청 현장애로 시장 여건 등을 반영하여 지속 보완 발전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정해진 안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계획 결국은 지켜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나 맨손으로 배수로 쓰레기를 뽑아내더니 10분도 안 돼 잠긴 물이 다 빠졌다. 지난 침수 피해 때 화제가 된 의정부 영웅을 보고 한 시민이 남긴 말입니다. 이번 일로 배수로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는 시민도 있었는데요. 네, 배수로를 청소한 사람이 영웅이 될 정도로 우리 주변의 배수로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쏟아진 빗물에 도로가 잠겼습니다.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흙탕물이 역류합니다. 올여름 침수 피해가 이어진 수도권 곳곳의 풍경입니다. 배수를 갖다 뭐 큰 걸 그거 해가지고 물 잘 빠지게끔 뭐 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저 물 갖다 안 오게끔 그 어떤 방지를 해줘야지.
비가 내리면 빗물바지를 통해 하수관으로 빗물이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재구시를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비가 쏟아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변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빗물바지를 막은 쓰레기와 낙엽 탓입니다. 쓰레기를 걷어내자마자 정강이까지 차오른 물이 빠르게 내려갑니다. 빗물바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비가 올 때 주택가 빗물바지를 점검해봤습니다. 빗물바지 위를 장판이나 고무판이 덮고 있습니다. 평소 악취가 난다며 막아놓은 겁니다. 며칠 전 옆 동네가 침수 피해로 시끄러웠는데도 온전한 빗물바지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빗물바지 안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이 안에 보면 가끔 쓰레기가 늘어나고 담배꽁초가 고장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빗물바지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수도로 이어진 연결관이 막혀버리면 물은 역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청소를 하기도 하지만 치워도 또 쓰레기가 쌓여 비가 오면 속수무책입니다. 비 오기 전에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안에 제설 작업을 다 하지만은 워낙 비가 많이 내리고 낙엽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낙엽이 원인이 많습니다. 비닐이랑 원인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와서 다시 막힌 배수로는 곧 침수 피해로 이어집니다. 특히 배수 시설이 오래된 원도심은 피해가 해마다 반복됩니다. 빗물을 잘 침투시킬 수 있는 침수 시설을 둔다든지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류 시설을 둔다든지 등의 어떤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구도심은 녹지 지역도 신도시보다는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이 부족한 상태라서 지형적인 원인과 함께 이런 시설적인 원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하수도 설계 기준을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늘어난 용량도 무용지물. 빗물바지에 대한 시민의식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인천시가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인천시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이번 추경에 담았다는 입장인데요. 인천 이음 캐시백 예산과 저소득층 생계 지원 등이 이번에 반영돼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인천시가 발표한 이번 추경 예산안은 14조 8,677억 원으로 본 예산 대비 13.1%, 약 1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추경의 핵심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꼽았습니다. 먼저 인천 이음 캐시백 예산을 3,044억 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보다 852억 원 늘어난 규모로 인천 이음 캐시백을 연말까지 이어가기 위한 결정입니다. 이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을 위해 640억,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생활비 지원을 위해 58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 예산 385억 원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지방세수 재추계, 세출 구조조정 등 재원 조달의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재정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대규모 확장적 추경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격리 입원 치료비 1,258억 원도 반영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도 선제적으로 마련했습니다. 또 지역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디지털 물류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예산 12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지역 경제를 재도약시킬 방안을 고민하면서 이번 대규모 추경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시의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인천시 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